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 시즌3가 드디어 모의투자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2주차에 접어드는데요. 12월 말까지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리그로 함께 진행됩니다. 배틀리그에서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해서 가장 많은 승점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이렇게 본선과 8강, 4강 결승을 거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되고요. 누적 수익 리그에서는 대회 기간 내에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최종 우승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매매 금액은 10만 달러로 제한되고 수수료는 $5로 책정됩니다. 자, 과연 어떤 트레이더가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를 얻어가시거나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불법 유사 수신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회사의 상호를 사칭한 불법 대여서 모객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서울경제TV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해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유예를 90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미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2주 정도 더 시간을 줄 것으로 전망됐으나 주말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바뀌었고 또 8월과 동일하게 90일 기간 동안 임시 연장을 갱신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이번까지 총 3차례 90일 더 연장하게 되면 세부 사항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무역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가 지수가 급격히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이는 급락을 앞둔 거품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가이자 인기 블로그인 오브투마인즈닷컴의 운영자 찰스 휴 스미스는 최근 증시가 최고치로 뛰어오른 것은 보기 드문 블로우 탑 현상이라며 증시 급락이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우 탑이라는 것은 주가와 거래량이 가파르게 급등한 뒤 더 큰 폭의 급락이 따라오는 그런 현상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은행 그리고 미국 경제가 모두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왜 연준이 금융시장에 3천억 달러를 갑자기 투여하겠느냐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양적 완화가 다를 건 없다며 이 경제 공황을 숨기려는 듯한 그 우스꽝스러운 시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스미스는 또 연준이 시장을 계속 유지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가가 뛰고 있지만 결국 블로우탑 현상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가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미국 농가의 파산율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경제 데이터가 혼조를 보였음에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는데요. 캔자스시티의 연은에 따르면 지금 콜로라도, 그리고 캔자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그리고 와이오밍, 그리고 서부의 미주라와 북부 뉴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 농가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강조된 부분을 보시면 주식시장이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은 경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 벌인 무역 정쟁으로 수출이 줄고 상품 가격이 더 하락의 압력을 받은 데다가 올해 초에는 이례적으로 홍수와 가뭄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보도입니다. 특히 미국 농업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기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무역 긴장과 통화 정책의 완화로 2020년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에는 무역 긴장이 완화, 그리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경제 부양 정책의 부양 효과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의 3%보다 0.2% 높은 3.2%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이 현실이 되려면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와 12월 15일에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관세 발효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모건 스탠리는 만약 추가 관세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올해 마지막 분기의 세계 성장률은 2.8%로 둔화될 것이라며 내년 3, 4분기까지 그리고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이 회복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 내년 말까지 유로 달러가 1.19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고 UBS의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가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안전 피난처로서 달러 트레이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로존이 낮은 경제 성장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을 할 것이다. 따라서 유로는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글로벌 석유 수요가 올해 3분기에 전분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밝힌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전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에 110만 배럴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량인 하루 44만 5천만 배럴을 2배 이상 웃돌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석유 수요가 하루에 64만 배럴가량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10월 공급량이 하루 150만 배럴 증가했고 또 노르웨이나 캐나다, 미국도 크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량이 202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오펙의 비회원국의 생산량이 하루당 2.3밀리언 배럴씩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루 어떤 외신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모의투자 대회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양세동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이제 대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5일차에 좀 접어든 상황입니다. 네. 점점 이제 누적 수익 자체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상황조차 굉장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A조도 이제 주의 깊게 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으면서 이제 대회 어떻게 보면 좀 이따가 집계 내역 알려드리도록 하는데요. 오늘 이제 좀 다소 외신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이제 화해 관련해 갖고 오늘 한국 시간이죠. 18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제한 완화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네. 최근 미 증시 자체가 한 차례 더 고가 갱신을 했었던 부분 자체는 제재 완화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제 불과 2-3시간 전이었죠. 네. 이제 로이터에 대한 외신 내용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유예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굉장히 내비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급락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시황이에요. 당초 이제 화웨이는 굉장히 미중무역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유예 자체가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으로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외신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게 오늘 가장 주목한 점일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늘 또 이제 죽음의 A조죠. 네. 여러분들 오늘 A조 차례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화상 연결하면서 오늘 트레이더 분들에게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수 선물 그리고 유가 모두 다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8% 하락세입니다. 3,1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5% 약보합권입니다. 8,3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97% 하락세입니다. 57달러 2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가량 하락세입니다. 1,46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2% 강보합입니다. 1.107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시장 시세까지 함께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해 듣고 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은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 연장에 대한 소식도 좀 나왔고요. 미 증시 블로우오프 탑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좀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지만 화웨이 관련해서 최근 시황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네. 미 증시에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 자체로 내비쳤었고 화웨이 거래 제한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에 대해서 명시를 했었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자체도 언급을 한 내용 자체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자체를 다소 풀겠다. 이 부분으로 미 증시를 끌어올린 경향 자체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역대 최고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화웨이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내비쳐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시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90일을 유예한다면은 최근 드러났던 시황 자체가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급락에 대한 기조가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됩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법은 네.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완전한 결론 발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아직은 보면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연장할 듯이라는 내용 자체로 외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갑작스럽게 이 부분이 이슈가 된 거는 원래 당초 유예 기간 자체가 한국 시간으로 18일까지라는 네. 점 자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 18일 이후로 유예 자체가 일어나면은 미 증시 자체가 급락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복된 시황이 연출되면은 상황 자체가 시장은 분위기가 좀 더 비관적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차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나누고 싶지만 미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원 회귀 수준을 최근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시황 자체가 준비돼 있으니 네. 이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완전한 결론 발표 자체가 떠버린다면은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포지션 위치보다는 데일리 트레이딩에 대한 위치값에서는 매도, 특히 T차트 데일리 트레이딩에서는 저항값을 오히려 찾는 상황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배틀리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스윙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네, 배틀리그 본선 대진표입니다. 배틀리그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5명씩 A조부터 2조까지 5조로 나뉘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A조 만나봅니다. 해외 선물 매매 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티스트입니다. 1% 알미, 금융을 지배합니다. 외환 영웅입니다. 해외 선물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인입니다. 해외 선물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산소와 바다입니다. 모험과 자유, 해외 선물의 무한 가능성, 랭보 시스템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A조 5명의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트레이더들 연결해서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A조 트레이더들이 또 아주 굉장히 막강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먼저 차티스트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아, 네, 그냥 많이 잠을 잤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대회 기간 동안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요. 네. 주말에 좀 푹 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수익금이 또 굉장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 네, 어떻게 잘, 행운이 좀 뒤따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네. 자, 오늘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지금 수익금은 어떤 종목들 주로 좀 매매하셨나요? 어제 밤부터, 지난 금요일이죠. 네. 지난 금요일부터 일단 변동성이 좋았던 나스닥 골드를 주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항생도 꾸준하게 지금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 홍콩달러로 한 15,000불 정도 평균 수익을 지금 매일 내고 있고요. 그다음 또 변동성 있는 종목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네. 하려고 많이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나스닥 전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 4시 때 급등을 했었었죠. 근데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 자체를 유지를 해준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 전에 미장 시작 전에 지금 급락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면서 그럼 보시면은 지금 조금 전에 급락을 했는데 이는 제가 그 일본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 지속적인 상승을 한 이후에 현재 구간 자체가 지속적 상승 이후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가 떨어질 때는 분명하게 개미들로 하여금 속게끔 만드는 페인트 작업이 필요하죠. 휩소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이게 아까 4시에 주가 급등을 했었던 부분 자체들이 개미들로 하여금 매수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계속 그 유혹을 했던 거고, 그 유혹에 넘어간 개미들은 오늘 좀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을 좀 꿰차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오늘 고점 자체가 기회로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상관성 갖고 있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골드 같은 경우에 물론 똑같이 오후 4시경에 오늘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실은 이제 급락이 나왔었을 때 제 경우에는 우리 회원들과 함께 급락에 대해 가지고 기회다 싶어서 오늘 1458.8포인트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지금 수익을 냈는데요. 한 네. 계약당 한 70픽 정도 이상을 지금 좀 수익을 같이 냈었습니다. 자, 골드도 마찬가지로 또 수익을 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을 미증시 관련해서 좀 질문 있을까요? 사실 번외적인 부분은 좀 이따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오늘 미증시 관련해갖고 화웨이 관련해서 내용이 좀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90일에 대한 유예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내비치져지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네. 거래를 좀 다소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결과 자체가 나오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좀 미 증시를 접근해야 되는지,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시장에는 항상 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은 가장 선행하는 거는 재료죠, 재료. 뉴스고 시황이고 그러한 재료들이 가장 선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재료를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픈되어진 뉴스인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매매에 바로 활용하기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뉴스에 대한 그런 재료들이 트렌드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연속성을 갖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전혀 이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다만 우리가 트레이딩함에 있어가지고 트레이딩 자체가 좀 짧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러한 뉴스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건 좀 시간 자체가 좀 딜레이가 있게 생기는 거고요. 다만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레이더 입장을 봤을 때는 이러한 뉴스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뭐 화해 관련 그런 뉴스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현재 주가 자체가 물론 이제 조금 뒤에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미장이 오픈된 이후에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흐름 자체는 일단은 돈의 흐름 자체가 매도 쪽 방향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의 꼬리가 대단히 길면서 음도치로 전환되고 있는, 이는 이제 대추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 포인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대응 전략을 드리자고 한다면 나스닥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8,321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으면 현 포인트에서 매도를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차티스트님 한 번 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거래 자체가 모의투자가 지금 5일 차예요. 네. 근데 지금 트레이더 중에 총 이제 아직은 한 차례에 대한 손실 없는 트레이더 자체가 이제 5명으로 좀 압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네. 수익 자체가 꾸준히 유지되는 이러한 어떤 노하우 자체가 있는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실은 이제 매매에 대한 기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제가 원래 제 목표 자체는 처음에 대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시스템 트레이더를 오랫동안 했고 현재도 시스템 트레이딩 운영하고 있는 입장을 봤었을 때 대회에 참여했었을 때 다른 트레이더 분들께서 워낙에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상위권을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멘트를 드렸었는데 대회 막상 이제 참여를 하고서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물론 이제 10만 불 베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MDD, 그러니까 잠정적 손실 부분을 조금 가져가면서 좀 위험한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의 그 트레이딩 기록 자체가 수익률이 높다 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오늘 하루 그만큼 이상의 동등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좀 더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실은 지금 수익률이 뭐 운이 따라줬는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익을 다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래 실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트레이딩 하실 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한다 그러면은 그 오런 버핏이 원칙이 있죠. 제1 원칙이 잃지 않는다. 제2 원칙은 이론칙을 지킨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려기보다도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그 수익이 쌓이지 않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을 하라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 연결해보죠. 다음은 외환영웅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매매는 좀 어떠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른 뭐 사업이나 미팅이 있어갖고 네. 좀 늦게 와갖고 S&P만 살짝 그 반등할 때 매수를 좀 했었고 지금은 뭐 천연가스인가 그거를 한번 매도를 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보면은 매매 패턴이 아마 그 기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하는 거를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는 딱 시간을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새벽 4시, 뭐 6시까지 한다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 6시까지, 뭐 7시까지 네. 밤새면서 해봤는데 제가 지금 손실이 좀 있는데 보면은 거는 거의 수수료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단순 무식하고 사실은 뭐 어떠한 기술력도 뭐 노하우도 사실 없습니다. 또 이슈나 그런 것도 없는데 시청자분들하고 동일하게 한번 해보니까는 결론은 뭐다? 하루 종일 해보니까는 수수료만 나오고 또한 수익 났다가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시청자분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다 해봤어요. 밤새면서도 하고 아침부터도 해보고 뭐 네. 쉬지 않고도 해보니까는 결론은 스스로가 손실이 나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났을 때 뭐 한 30분 마감하기 전에 30분 시간 내서 한번 S&P를 매매해봤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결론은 시간 조율과 또한 아까 저한테 욕심을 내지 않고 또한 이거는 모의 투자지만은 어찌됐든 우리 트레이더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면서 참고만 하실 뿐 이거를 따라한다는 거는 제가 무슨 무리라고 보고 이거는 어찌됐든 모의 투자든 실전 투자든 대회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제가 저번 주에는 직접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매하는 거는 답이 아니다. 네. 또한 수익이 났을 때는 저번처럼 뭐 골프라든지 여가 생활을 하고 쉬시는 것이 답이다. 제 계좌를 한번 보시면 아마 수수료가 장난 아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루 종일 매매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거를 제 몸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몸도 피곤합니다. 늘 이렇게 관망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네. 자,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좀 시간 조율을 해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지금 보유 중인 상품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은 내추럴가스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내추럴가스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로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단기, 제가 볼 때는 한 하루 이틀 아니면 하루 이틀 깨지면은 계속 하방으로 보고 한번 매도를 쳐봤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트레이더님들이 워낙 잘하셔갖고 수익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풀베팅으로 네. 좀 오버를 한번 해볼까. 이거는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아마 배틀은 제가 좀 탈락할 것 같고 누적으로 한번 노릴까 해서 뭐 풀베팅으로 매도를 전략으로 혹시나 뭐 내추럴가스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매도로 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추세 매매도 한번 해보고 좀 다른 잘하시는 트레이더님은 좀 쫓아가기 위해서 한번 풀베팅으로 내추럴가스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쪽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미증시 이제 개장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트레이더 한번 만나기 전에 이 부분 미증시 개장 앞두고 상황에서 해설위원과 좀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급락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유예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소 실망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속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이제 채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박스 구간이죠. 상당 구간에 좀 속해 있는 부분인 만큼 완전한 매도에 대한 급락 연출 자체는 사실 단가 자체가 지지에 대한 이탈 자체가 한 차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8,200선에 대한 이탈 자체가 좀 다소 이루어진 다음에 네.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분위기 자체가 반전이 결과가 나온다면은 지속적인 매도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가에 대한 8,400 자체가 사실 제일 관건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채널 형성 구간상 8,200까지는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증시 자체가. 그러나 완전한 8,200까지 이탈된다면은 네. 당분간 최근 상승 랠리를 펼쳤었던 미 증시가 오히려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인터뷰 자체를 외환영웅님이라 했는데 네. 지금 설명상 잠깐 넘어갔는데 네. 뭐 외환영웅님은 워낙 이제 누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익을 내실 때 굉장히 크게 네, 내시는 네. 분이니까 당분간 누적 리그에서도 언제든지 상위권에 올라오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 어쨌든 시즌2에서도 실전 매매할 때 그 부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개장과 함께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네, 전일 대비 0.09% 하락입니다. 3,1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4% 하락세입니다. 8,30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6% 하락세입니다. 57달러 3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2% 상승입니다. 1,47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8% 상승입니다. 1.108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미 본장은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본장 하락 출발한 가운데 양세동 해설위원과 미 증시 상황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일단은 네. 화웨이 관련해서 안 좋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나온 만큼 네. 물림장이 지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분봉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 개장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좀 폭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눌림 현상 자체가 아직까지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분위기 자체가 사실 반전을 보이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오히려 지금 저항에 대한 연출 자체, 데일리 트레이딩을 좀 접근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매수적인 부분에 대한 위치값을 좀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다. 자, 그럼 틱 차트로 좀 옮기게 된다면은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항에 대한 관점 자체가 정확하게 자, 8,330에 대한 이탈이 있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고요. 네. 좀 매도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한 차례 더 이루기 좋은 시점 자체는 사실 지금 이제 121선에 대한 위치값으로 8,32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될 시 매도를 한 번 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과 미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비관적인 소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 출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 이수연 캐스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출발한 모습인데요. 지금 지난 세션에서 기록한 최고점에서 지금 소폭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혼자 지금 0.8% 올라 28,000선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포인트 하락한 8,500선,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4% 하락한 3,116선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수가 혼조를 보이는 이유는 속보가 떴는데요.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비관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중국 정부에서 인용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이달 양측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박하는 사건이 있었죠. 중국이 트럼프의 탄핵 청문회 등을 포함해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중국 관료들은 트럼프의 입장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을 기다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CNBC의 유니스 윤이라는 기자가 중국이 지금 뉴욕 협상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한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 이렇게 뉴욕 증시가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거래 제한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꺼낸 미국 정부와 달리 화웨이의 량화 회장이 이 협상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전하면서 두 나라가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뉴욕 증시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트레이더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은 강인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트레이더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수익 잘 내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일단 사실 모의 투자를,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모의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 사실 모의 투자는, 입문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과는 좀 거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입문자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도 가끔은 이제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할 때는 좀 연습 삼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열심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기회가 좀 대신에 실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중히 하긴 했어요. 아무리 모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실전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내면서 누적 수익으로는 상위권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번 매매는 좀 오늘은 어떤 상품들 위주로 좀 매매하셨을까요? 일단 지금 또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신고가는 지속적으로 갱신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저번 주 매매가 좀 수월했던 점은 박스권이 증시의 박스권이 굉장히 이쁘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 대응을 했으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다시 오르게 되면은 매도 대응이었지만 사실 박스권이라는 거는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는데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장이 개장을 하면서 그 박스권 구간 상단에서 제가 매도 포지션을 취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 하지만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절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던 거는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이제 낙관론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판단했던 거는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안전 자산의 이제 매도 수급이 나오겠다. 생각해서 저는 그때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를 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수익을 전환을 하긴 했지만, 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지지선들이 좀 이탈을 하면서, 좀 손절을 보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집계 시간 이후에 또 이제 골드가 또 큰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또 큰 수익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너무 시황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황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낙관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무역전쟁이 불발을 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방향성을 잡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건 시향을 조금 한 발짝 뒤로 하고 일단 변폭이 많이 나와주잖아요. 일단 변폭이 많이 나와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향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진입을 하는 게 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장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빠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지선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나스닥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S&P 같은 경우에는 변폭이 좋기도 하긴 하지만 나스닥이 더 좋습니다. 시가치에 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8,285 이 지지선 오기까지는 매수 대응을 하시고 이 지지선 자체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우리 추세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누적으로는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그게 다
수익만 났던 건 아니고 손절 대응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트레이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수익을 전환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럼 지금 보유 중인 상품 있을까요? 지금 보유 중인 상품은 없고, 제가 지금 방금도 사실은 이제 골드를 그 저항선에서 이제 매도를 들어갔었지만, 지금 자체가 지금 뚫릴 수가 있는 돌파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지금 아까 22시 이후부터 큰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그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바로 또 나왔고요. 네. 여기서 골드는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골드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굳이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기보다도 관망을 하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골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조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강인 트레이너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사실 오늘 첫 손실이에요. 맞나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 매매 내역 자체를 좀 확인하게 본다면은 5일 연속으로 좀 수익을 냈다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수익 대비 좀 약손실이에요. 네. 굉장히 누적 수익 자체가 월등하기 때문에 상위권에 좀 랭크가 돼 있는데 오늘 첫 손실이 좀 났는데 앞으로 조금 자신감이 있으신지 지속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손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매일 수익 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저도 사실 운이 좀 따라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났었던 거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대회 초반에는 비중을 좀 많이 실었던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만큼 확신도 있었고 좀 이겨놓고 싸우고 싶었던 거죠. 뭐 이긴다는 거는 다른 트레이더분들이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 투자 시장 앞에서 이 저와의 싸움이거든요. 이 저와의 싸움에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이긴 상태에서 그 수익금을 어느 정도 쌓여 있다 보면은 그때부터 진입이 좀 더 수월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누구보다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손실이 나고 좀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진입을 했을 때는 좀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도 좀 바라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뭐 내가 매수가 들어가서 올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뷰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뭐 저도 급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차근차근 또 해나가면 합리적인 이유에 통해서 진입을 하고 또 이유 있는 대응을 하다 보면 또 추가 수익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 자체가 사실 A조의 좀 상단 좀 2명이 노출돼 있어요. 네. 강인 트레이더님 이거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 A조의 순위 3위권이 좀 2명이 있어요. 누적 수익 자체가.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자체가 좀 있으신지요?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앞뒤가 좀 달랐던 게 이 투자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 투자 대회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의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제가 해왔던 대로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판단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거를 저는 억지로 저 혼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누적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약손실이에요. 수익 대비해갖고는. 다소 이제 쭉 지켜보시고 이번 대회 때 좀 다크호스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강인 트레이더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트레이더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다음 트레이더는 산수와 바다 트레이더입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산수와 바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트레이딩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손실을 봤는데요. 수익금을 컷 잡고 급락에 대비해서 이렇게 S&P를 매도를 쳤던 것이 손실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P랑 또 어떤 종목들 주로 거래를 하셨을까요?
항생을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항생은 지금 포지션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항생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항생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네, 항생 관련해서 경우에, 조금 자세한 전략 한번 주시죠. 지금 홍콩 사태가 사태라고 할 만큼 아주 그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열려 있는데요. 네, 하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항생을 매도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저희 이제 미 증시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미 증시 관련해서는 지수 선물을 좀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급락에 이렇게 대비를 해서요. 네, 시가 아래는 매도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시가 위에는 물론 매수지만은요. 네, 지금 이쯤 되면은 매도가 큰 음봉이 하나 이렇게 나올 경우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구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 증시는 매도 쪽으로 더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사실 산소화바다님도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누적 수익을 내주셨어요. 네. 이 부분 맞는지요? 네. 지난주 맞습니다. 5일 동안, 5일 동안 연속 수익을 내시다가 오늘 조금 공교롭게도 손실 좀 보고 계시는데, 지금 A조 속해 있는데, 앞으로 거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산소화바다님이. 이제 실전에 대비해갖고 이 부분을 계약수를 원래 평소에 많이 안 실으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트레이더님들이 수익률이 상당한데요. 네, 큰 박수를 보내고요.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100% 정도 수익 정도는 되어야만이 이렇게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급락에 대비해서 이렇게 그 수익금을 갖다 컷잡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산소화바다님은 지난 5일 동안 또 수익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자체가 이제 누적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갈 수 있다는 분이라는 점 시청자분들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산소화바다 트레이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산소화바다 트레이더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배틀리그 여기서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이렇게 오늘 함께한 A조 트레이더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자, 이어서 지금 누적 수익 리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58% 기록하면서 5,800만 원가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카우보이 트레이더입니다. 55% 기록하면서 5,500만 원 수익금 내셨고요. 자, 3위는 강인 트레이더입니다. 4,600만 원 수익금 기록했습니다. 4위는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 3,4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5위는 주천선생 트레이더 3,400만 원 기록했고요. 6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3,000만 원가량 수익을 냈습니다. 7위는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2,900만 원. 8위는 광조마스터 트레이더 2,800만 원. 9위는 엔젤 트레이더입니다. 1,500만 원 수익금 기록했고요. 10위는 야신 트레이더 1,400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위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1,300만 원. 12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 1,200만 원. 13위는 샘 트레이더 1,100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14위는 리치 트레이더 800만 원, 15위는 산소화바다 트레이더 700만 원가량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위는 선우 트레이더 600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재 누적 수익 리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틀리그 현재 상황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A조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28점 승점으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강인 트레이더가 23점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3위는 외환영웅 트레이더 17점이고요. 4위는 산소화바다 13점, 5위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9점입니다. 자, B조 함께 확인하시죠. 1위는 카우보이 트레이더입니다. 26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가 25점으로 바짝 쫓아가고 있네요. 3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16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C조 1위입니다. 야신 트레이더가 25점 챙겨갔습니다. 2위는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 24점 챙겨갔고요. 3위는 리치 트레이더가 16점으로 3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D조입니다. 1위는 주천 선생 트레이더 27점 기록했습니다. 2위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21점, 3위는 엔젤 트레이더가 19점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2위 트레이더입니다. 2조 트레이더입니다. 1위는 정글 트레이더 25점이고요.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22점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3위는 샘 트레이더가 16점, 공동 3위네요. 샘 트레이더와 닥터 마진 트레이더 16점 공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틀리그 별점 순위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저희 지금 이제 대회 5일차까지 기록을 했는데 굉장한 수익금이 또 나오고 있네요. 사실 지금 수익률 자체가 오늘 5일 기준으로 해서 50%가 넘으신 분들이 다소 눈에 띕니다. 이제 트레이더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매매 내역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자체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모의 투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점에 있어서 좀 다소 이루어진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 25분의 트레이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익 자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분들 트레이딩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속고 속임이 없이 매매 자체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있구나. 이 부분 좀 평가드리며 오늘 A조는 사실 누적 수익 자체가 좀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 좀 주목해야 될 점일 것 같고 누적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25명의 트레이더가 쌓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